안녕하세요. 경비취업센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튜브 내용을 보시고 궁금한 거를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려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비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경비 용역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나요? 일반 회사는 안 되나요? 이렇게 써보셨는데 안 되는 거는 아니죠.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제 아파트라든가 뭐 빌딩이라든가 회사에서 측에서 경비원을 쓰다 보니까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도 있고 인력 관리 문제가 힘들어서 요새는 대개가 용역을 줘요. 경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용역을 주고, 이게 사람 인력 관리가 사실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직영을 하든 뭐 용역을 주든 큰 이 경비의 차이, 돈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는 이제 용역을 줘서 경비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되는 건데, 일반 회사도 경비를 뽑는 데는 들어가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에는 경비용역회사에 다니려면은 용역회사를 통해서 경비원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꼭 경비원 신입교육을 100% 받아야 됐고, 직영으로 하는 데를 들어가면은 안 받아도 됐는데, 그 법이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 바뀌어서 용역회사든 직영이든 이제는 무조건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회사나 이런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직영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전에는 뭐 소장님들이 이렇게 경비원들에 대한 보고를 경찰서에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뭐 용역회사가 아니라 직영으로 뽑아도 신임교육은 받은 사람을 뽑아서 이 소장님의 일처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직영으로 했던데도 거의 용역을 거의 많이 주지요. 그래서 일반 직영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경비 용역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경비 용역회사로 위탁을 주는 게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65년생 완전 생초보인데 관공서 경비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글쎄 65년생이면 조금 관공서 들어가시기는 뽑는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뭐 생초보라고 쓰셨는데 이 초보와 경력자의 차이가, 저는 옛날에 경비회사 다닐 때 초보 잘 좋아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오면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인상을 보고 초보하고 경력자하고 똑같은 두 명이 남았을 때 저는 초보를 뽑았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초보는 일단 시키는 대로 말은 잘 듣잖아요. 경력자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는 채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뭐 7년 했다 8년 했다 해서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또 어느 회사는 또 경력자만 뽑는 분이 있고 초보자는 가르치기 싫다고 그래서 경력자만 뽑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그냥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보내려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65년생이 관공서는 조금 나이를 그쪽에서 몇 살로 제한하는 것에 따라 틀린데 조금 약간 힘들다고 보고, 생초보라는 초보는 위축될 게 없는 게, 초보를 찾는 데나 경력자 찾는 데나 반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큰 허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인데 경비원 취업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거야 무슨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경비가 전화로 무슨 응대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목소리가 좀
여성 목소리면 또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핸디캡이 아니니까요. 다음 질문은요. 경비 이수증 없이 취업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지, 그리고 경비업체가 이수증 없는 사람을 취업시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이수증이 없으면 아예 취직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직영으로 하는데, 뭐 직영으로 경비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데는 이수증이 없어도 썼는데, 지금은 무조건 안 되고요. 제가 항상 그 농담하면서 대통령 아들이 와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경비업체가 이수증 없는 사람을 취업시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는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게 이수증 없는 사람을 취업을 시키질 않아요. 이건 취업을 시킬 수가 없죠. 취업을 시켰다면 그 회사는 영업정지 한 3개월 먹든가 뭐 과징금 한 2천만 원을 먹을 것 같은데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런 경우는 보진 못했고요. 이제 말 중에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직영으로 근무를 하면은 이제 경비 일하시는 분은 내가 경비 근무하는지만 알고 있는데 직영은 경비 용역회사를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으로 근무할 때는 경찰서에 보고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홍길동 씨가 경비한다는 게. 근데 경비업법에는 경비원 신인교육을 받고 경비 생활을 3년간 안 하면 무효가 되게 돼 있는데, 본인은 3년 동안 경비를 했으니까는 무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길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 이력서를 냈는데, 보니까 경비원 신인교육이 무효가 된 거예요. 경찰서 가서 나 왜 무효가 되냐 했더니 그동안 직영을 했기 때문에 직영 상태에서는 이게 신고가 안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2021년부터는 이제 뭐 직영이든 뭐든 무조건 간에 경비원 그 신고를 경찰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는데 옛날에 근무하신 분들은 혹가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증 없는 분은 아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접수도 안 받아요. 뭐 이수증 따고 올게요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이수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통령 아들이 와도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복지카드 소지자입니다. 회사에서 입사 시에는 복지카드를 요구했는데 복지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수당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주 이게 진짜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경비 회사들이 이제 요새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사 이익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걸로 이제 이득이 많이 생겼는데, 뭐랄까, 경비원들 퇴직금이라든가 연월차를 옛날에는 지급 대상이 안 돼서 지급이 이제 대상자가 안 되는 분은 경비회사가 그 돈을 이제 다른 데로 용도로 썼지요. 근데 이게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 법이 이제 퇴직금이나 연월차를 안 줘서 남은 돈은 단지에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회사가 이제 그 여윳돈이 없죠. 그런데 이걸 이제 대체를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복지카드 있는 분을 자꾸만 쓰려고 경비회사가 그러는 거예요. 복지카드 있는 사람을 왜 쓰려고 그러냐면 국가에서 복지카드 있는 분은 그 해당 사업소에 지원금을 줘요. 근데 이건 경비회사뿐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현대자동차 어떤 대한민국의 회사든 복지카드를 채용을 하면 그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법인에서 2.4%인가 몇 프로인가 자우중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0명인데 뭐 한 20명 정도는 복지자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법이 있고, 그걸 만약에 못 쓸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그 과징금을 내요. 복지카드를 안 써서. 그리고 그 2.4%인가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1인당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국가에서 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이 지원금이 복지자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에 주는 거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복지카드 있는 사람을 주라고 이 돈을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다가 너희는 장애가 있는 분을 써줘서 고맙다. 어? 복지자의 그 구직 활동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회사에 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 30만 원을 받아서 그냥 복지카드 있는 분한테 3만 원도 주고, 어느 회사는 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뭐 10만 원도 주고 돈을 준다는 거는, 편하게 말하면 너는 이 회사 좀 오래 다녀라,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되니까, 이 뜻이겠죠. 그런데 안 준다 해서 그 회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분 말대로 복지수당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이러는데, 복지수당을 받는 방법은 복지수당을 주는 회사를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복지수당을 주는 회사로. 근데 똑같은 회사라도 우리 복지수당을 아까 말대로 만 원, 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받는데, 복지수당을 주는 데로 옮길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안 준다고 뭐 법적으로 노동부가 서 고발을 하거나 뭐 신고를 하거나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지카드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업체에서는 복지카드 있는 분은 쓰게 되면 나한테 조금 우리 회사에 영업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이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쓰는 거고, 단지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복지카드 있는 걸 아는데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일을 잘하면 다행인데, 그럼 저런 사람을 왜 쓰냐고 또 그 경비회사에 따지고 막 그냥 그 사람 자르라고 막 그러고 싸우면 이게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복지카드 가진 분 중에서도 사실 뭐 외형적으로 좀 정상적이고 일을 잘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외형적으로 표시가 나고, 또 주민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복지카드는 상당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예민한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분이 말한 거에 답변은 돈을 안 줘도 뭐 따질 데는 없고, 또 어느 회사는 안 주는데요, 따지면 주는 회사가 또 있어요. 똑같은 복지자가 있는데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면, 경비하시는 분이 가셔서 왜 나는 왜 저번 회사에서 복지수당을 받았는데 왜 안 줍니까? 따지면 또 15,000원 주는 회사도 있고, 안 따지는 사람은 안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느 회사는 일괄로 그냥 복지자 찾는데 또 안 주는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답은 뭐냐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복지수당을 주는 회사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이 복지카드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참 불편한 점도 있으시고 그럴 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오늘의 답변은 가름하고요. 또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아무 때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